어쨌든 간에 좀 더 많은 국가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정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검증된 백신을 선택을 했을 때 위탁 생산을 하는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드리면 맞나 한번 보세요. 이 비율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네. 우리나라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SK바이오팜 이런 제약회사들이 위탁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막 만들어내야 돼 백신을.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얘기죠. 네, 선택 아까 몇 개 업체들 이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 백신 개발 회사들이 1순위로 꼽는 위탁 생산 업체들이에요. 그러게요. 생산력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결국에는 네.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들에서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에서 대량 생산한 백신의 물량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뭐 때문에 상식적인 예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시작해볼까 왜 그랬대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랬대 말해봐봐 좀 궁금해 죽겠으니까 말 좀 해봐 좀. 이번 주 궁금한 이야기 K. 오늘 특별히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 겸 저자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워낙 많이 또 내셨고 최근에도 또 내고 과학과 정치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분입니다. 강양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예전에 아침에 정치쇼에서 되게 오랫동안 네. 1년이 훨씬 넘게 같이 진행을 그렇죠. 했었죠. 정치쇼 자체는 제가 3년 정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잭디랑은 한 1년 좀 1년 반. 넘게 1년 반 정도. 네. 우리 그 과학자를 꿈꾸는 윤찬이라는 아이가 아마존 화재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셨던 지난번 그 토요일 코너도 너무 좋았고요.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라고 기다리고 있고 배진희, 김은미, 이정흔, 변정은, 송차선, 김현주, 문성아, 박은숙, 강경선, 이성진님 등등 기타 등등 정수진 원까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 안 기다리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또 코로나를 주제로 만나가지고 사실 저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나라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 어제 300명 넘었는데 오늘은 또 훅 더 늘어났습니다. 300명 대에서도. 네, 이제 300일 정도 지났잖아요. 네. 첫 번째 환자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300일이 넘었는데 이제 300일 동안 패턴을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라 수, 목, 금 확진 환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수요일 300명 넘었고 오늘 또 300명 넘었고 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내일도 300명 넘거나 심지어는 300명대 후반이 될 가능성도 있어 아이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확진 환자 추이에서는 또 다른 또 살펴봐야 될 패턴이 하나 더 있는데 뭐죠? 비수도권 확진 환자들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인구 밀도가 경남, 비교적 낮은. 네, 경남 그리고 전남,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비수도권 확진 환자 숫자가 늘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수도권에 고여 있던 바이러스가 최근 몇 주 동안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고 다른 곳 지방에서 자리를 잡은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또 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여서 네. 근데 지방에서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 2, 3월 대구 경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만나본 방역 전문가들 10분 중에 10분 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네. 300일 유행 기간 동안에 심지어는 2, 3월 대구보다도 지금이 공포감이 더하다. 전문가들은 다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네, 내용상으로는 지금이 더 심각한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숫자도 그렇고 안에 그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세부 사항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말씀 요약해서 다 정리해 드리고요. 자, 백신 얘기도 다들 너무 궁금해하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지금 두 개 뉴스가 확실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지난주 그리고 모더나 백신 이번 주 그리고 모더나 백신 뉴스 나오자마자 다시 화이자
화이자에서도 좀 네. 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백신이 제일 잘났어. 지금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이 싸우고 있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생산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위탁 생산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모더나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화이자와도 계약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더 많은 국가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정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검증된 백신을 선택을 했을 때 위탁 생산을 하는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드리면 맞나 한번 보세요. 이 비율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네. 우리나라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SK 바이오팜 이런 제약회사들이 위탁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막 만들어내야 돼 백신을.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선택을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뭐 미국의 모더나나 혹은 미국의 파이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큰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전 물량을 다 생산해낼 수가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양질의 백신을 생산 능력이 검증된 국가의 기업들과 계약을 해서 위탁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화이자와 위탁 생산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은 나중에 모더나가 더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산할 수 있는 네, 물량의 이미 제한이 화이자를 있기 하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이자는 화이자대로 모더나는 모더나대로 내가 제일 잘났어라고 자꾸 어필을 해서 위탁 생산 계약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고지 그리고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앞다퉈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경쟁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현재로서는 비교적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백신에 네, 관련해서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 4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RNA 방식의 백신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백신을 만드는 게 성공할지 그리고 만들어내더라도 임상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전문가들은 안전성 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오케이.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효과성 면에서도 지난주 화이자 이번 주 모더나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90%는 아닐 거예요. 지금은 조금 과장되거나 네, 지금은 좀 할 수 있다. 어쨌든 초기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샘플 수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차근차근 3상 임상 시험이 더해 가면은 아마 백신의 방어 효과는 조금씩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한 60% 70%만 되어도 대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어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 충분히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게임 체인저를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졌다. 라는 좋은 뉴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제로 맞추는 거 빨리 법안 통과시켜라 하고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네. 물론 이제 미국 회사니까 제일 빠르는 건 당연한 걸 테고. 일본도 뭐 물량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근데 기사 가끔 나오는 거 보면 내년 말이나 돼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백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백신이라도 없으면은 아마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꾸 백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주문한 백신 물량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시사특공대 듣는 청취자들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한테 순서가 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아마 뭐 의료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진짜 뭐 중증의 고위험군들 같은 분들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일반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2, 4분기 이후 그리고 뭐 좀 더 현실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되어야 거의 될 2년 가능성이 가까이 기다려야 큽니다.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해서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 1월, 2월, 3월 1, 4분기에 보통 사람들에게도 백신이 들어갈 거라고는 기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백신 없이 마스크랑 손 씻기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네. 참,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미국 하루 사망자만, 그러니까 어제 결과겠죠. 1,707명, 1,707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백신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몇백 명대로 유지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 씻기 백신을 가진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막 백신 물량을 확보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왜 이렇게 한가해 보이는 거야?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급할 게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뭐 수백 명의 확진 환자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부작용이라던가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년 1, 4분기, 2, 4분기까지 보고 나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백신을 도입해가지고 접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까 몇 개 업체들 이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 백신 개발 회사들이 1순위로 꼽는 위탁 생산 업체들이에요. 그러게요. 생산력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결국에는 네.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들에서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에서 대량 생산한 백신의 물량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뭐 때문에 상식적인 예상입니다, 그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그 이제 겨울철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질문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요거 샵 1035 50원 100원 그리고 고릴라 유튜브 또는 카카오 채널 이런 등등으로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기로 했어요. 강영욱 기자님이 모아놨다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은주리님께서 이 좀 이름이 어려운데 약 이름이 아스트라제네카 여러 번 얘기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부작용이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기사가 나왔던 걸 봤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은 파이자나 모더나보다 저는 좀 더 뭐 저를 포함한 많은 백신 전문가들이 좀 더 네. 높은 점수를 줬었고 사실 가장 앞섰던 백신인데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나가지고 일부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금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재개가 된 상황은 무엇이냐면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는데 독립적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추후에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지금 3상 임상시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모더나나 화이자가 아닌 다른 백신의 성과도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까 강양구 기자님 말씀해 주신 어떤 그 일종의 그 지금 정부의 백신에 관련된 그 태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안미현 우리 특공대원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에서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일해온 연구원입니다. 이번 백신은 정말 단기간에 발표된 백신이죠.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말은 기존에 만들어온 이 백신에 비해서는 안전성 검증 기간을 짧게 가진 거죠. 아직 장기간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이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다양한 반응을 봐가면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라는 얘기. 우리는 급할 게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랑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다음 이거는 완전 다른 질문인데 좀 상식적인 질문 보면 이성진 님이 그런데 코로나 20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만들어야죠. 어떡합니까? 아, 네, 상상하기 싫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종들이 여기저기서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감염력이라든가 혹은 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이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중론이고요. 코로나20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운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20이 나타나도 우리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하.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본 노하우가 있고 네. 또 갈아 낄 수 있는 플랫폼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20이나 코로나25, 코로나30이 나오더라도 작년처럼 속수무책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은 아닐 거라는 것도 상대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뉴스인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높이뛰기를 연습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탁구를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장대 높이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비유가 머리에 떠올랐을까요? 자,
겨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날씨가 덥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게 증상이 일반 그 겨울철에 걸리는 다 감기, 특히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비슷해서 구별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계속 문의가 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하셔도 됩니다. 현재까지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백 건의 사례가 이제 독감 접종 후에 사망했다라는 사례가 보고가 되었지만은 그 건들에 대해서 다 독립적인 심사위원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검증을 했는데 상관관계가 인정된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부모님들, 저 그리고 제 9살짜리 아들 다 백신 접종 시켰습니다. 자, 여기 살아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 했답니다. 강영욱 기자가. 그다음에 이 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상 독감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다양하게 제 경험 얘기해 주시네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일요일 날 열이 심하게 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편도염인 것 같은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근처에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편도염인 것 같은데 열이 안 떨어진다 그랬더니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하더라고요. 여기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셨는데도 그냥 자기가 보기에도 편도염인 것 같지만은 이게 편도염인지 아니면 진짜 또 코로나19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해서 코로나19 검사 받아서 음성 나왔는데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서는 편도염 혹은 독감 혹은 코로나19 증상이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지난 300일 동안 계속해서 봤던 분들도 네. 제 증상을 카톡으로 받아보시더니 강 기자 그냥 근처 병원 가서 코로나19 검사부터 받아라라고 다들 권하시더라고요.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더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으면은 자신이 그런 고열의 증상이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백신 접종 독감 백신 접종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건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 권해드리고 그리고 일반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19 증상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나거나 열이 나면은 코로나를 의심해 보고 그냥 당당하게 선별진료소 가셔가지고 나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 검사 받고 싶다 하면 요즘에는 거의 그냥 코로나19 검사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받아서 좀 본인도 깔끔해지고 또 혹시 만에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빨리 격리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죠. 치료받고. 네. 맞습니다. 자, 백신 얘기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던 것들 이제 바이오시밀러처럼 백신을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면 그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다. 생산력이 굉장하니까 우리나라 아까 말한 그런 업체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약 자체 개발하는 거를 이 백신을 개발하는 거는 어렵냐라는 질문이 이주아 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한 3개 기업 정도에서 백신을 개발을 하고는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간 곳은 제가 알기로는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좀 뒤늦습니다. 지금 3상 마무리 단계잖아요. 아까 말한 모더나랑 저 화이자는. 근데 이제 그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이상 임상 시험을 하거나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행 상황이 심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2상이 끝나고 3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임상 시험을 하기가 또 적합지 않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하려면 또 외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네요.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기술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도 아까 언급했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서 더 나은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 개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되게 저는 강영욱 기자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되게 좋은 게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네. 보통 이 전문가들보다 그거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교수님들이고 저는 기자니까요. 너무 쉽게 딱딱딱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제가 판단을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또 제 의견을 듣고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중국 얘기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두 분, 세 분 계신데 7904님도 그렇고 3133님도 그렇고
이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보면 지도 펼치다 보면 중국이 지금 제일 깨끗해 보일 지경이다. 네. 이거 진짜냐? 아니면 왜 이렇게 됐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국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여론 조작이라던가 여론 통제에 워낙에 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과연 중국이 지금 코로나 거의 청정 지역에 가까운데 네.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진실에 근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그냥 꽝꽝꽝 막으면은 확산이 안 되고 그리고 좀 풀면 확산이 되고 우리가 300일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귀신 같아 진짜. 네, 그런데 꽝꽝꽝 막을 수 있는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사실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우한 후베이성 초기 유행도 비교적 빨리 잡았었고 그 이후에 굉장히 엄격하게 코로나19 방역을 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방역만 놓고 보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방역만 놓고 보면 비교적 성공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133님께서 잭디님 아는 지인분이 중국은 코로나 증상자가 나오면 지역 모든 활동을 금지시켜서 누구야? 그래서? 코로나 증상자가 안 나온다는 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한 명 나오면 일단 일주일 그 도시를 일단 거의 봉쇄에 준하게 한 다음에 와. 굉장히 많은 수의 테스트를 해요. 대량 막 테스트를 돌려보는 합니다. 계속 그냥. 대량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봉쇄에 굉장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은 있어요. 과연 겨울철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겨울 말은 이번 겨울철을 이번 겨울. 과연 중국이 그런 식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대목은 우리들이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계속 지금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양구 기자였습니다.